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경계심이 생기는 사람.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내 첫 느낌이 맞았구나. 이게 단순한 편견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직관적 경고 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말투,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느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 직관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심리학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느낌이 왜 맞는 경우가 많은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어라고 느낄 때 실제로는 뇌가 수십 가지 비언어적 신호들을 이미 처리한 결과물인 겁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 눈 맞춤의 패턴, 말과 행동의 미묘한 불일치. 이런 것들을 우리 뇌는 의식보다 훨씬 빠르게 포착합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내 느낌을 믿었어야 했는데.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 느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 경고 신호가 자주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처음부터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맞고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는 것 같은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빠르게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초반에 과도한 관심과 호의를 퍼붓는 행동입니다. 2023년 영국에서 발표된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러브바밍은 연인 관계뿐 아니라 직장, 친구 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후 관계가 깊어질수록 통제적이거나 착취적인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기적이지? 그 느낌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공을 조용히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 속으로는 발목을 잡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 공격적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거 네가 할 수 있겠어? 해보긴 해야겠지? 해봐.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2023년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동 공격적인 인물이 주변에 있을 경우 자기 효능감이 평균 34%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명이 당신의 가능성을 3분의 1이나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의욕이 꺾이고 도전하기 두렵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느낌의 정체 이제 아시겠죠? 세 번째, 항상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만 억울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늘 타인에게 있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귀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초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팀 프로젝트를 망쳐놓고도 오히려 자신이 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회사에 민원을 넣은 사건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수개월간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했고 팀 전체가 번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해결사였을 뿐이니까요. 이쯤에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여러분의 관계와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네 번째,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침묵으로 압박하면서 상대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람. 심리학 용어로 감정적 조종,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교묘한 형태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말들로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안장애, 우울증,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어진다는 임상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 반드시 이 느낌이 옵니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그 순간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5번째, 내 비밀을 무기로 쓰는 사람입니다. 친할 때는 모든 걸 들어주더니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그 정보들이 무기가 됩니다. 제3자에게 흘리거나 은근한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유독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캐묻습니다. 호기심 많고 친근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그 불편함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무조건적인 단절보다 먼저 명확한 경계 설정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웠을 때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처음 그 느낌을 믿으세요. 미국의 전직 FBI 행동분석 요원 출신 작가 존 에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예의를 차리느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불편한 느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손절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쓰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이유 모를 불편한 느낌이 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채워주고 있는가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는가? 그 답이 이미 나와 있다면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